오늘은 이 부동산을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이 양도세율에 대해서는 알아본 적이 있었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 양도세율은 그 보유 기간과 그 중과세 정책에 의해서 세율을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에는 이 1년 미만을 보유했을 경우에 이 비례세율을 적용을 받고 1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이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죠. 이렇게 사안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세율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얼마나 어떤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을 해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도세 어떻게 해서 줄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비과세를 활용을 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비과세 요건도 꼼꼼하게 살펴보고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난 후에 양도를 하시는 것이 세금을 가장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 양도세 그 비과세 요건에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이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이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주자는 국내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자를 얘기하고 이 1세대는 부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가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학업을 위해서나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이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서 이 한 세대로 보게 되고 30세 미만일지라도 이 그 자녀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혼을 해서 따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를 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적절히 활용을 하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이 2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비과세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한 내에 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과세 특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겠죠. 이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 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을 한 이후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을 해야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기존의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그 취득일이 1년 이내로 겹쳐버린다면은 이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게 된다면은 1세대 2주택으로 처리가 되고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을 먼저 처분을 하면은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그 3년 이내에 이 기존의 주택을 처분을 해야지 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을 받은 후에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가 기존의 주택이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을 받기 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한 채라면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성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상속을 받기 그 전에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지 상속받은 후에 취득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 비과세를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자가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의 그 고령자를 이 부양을 하기 위해서 같이 집을 합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집을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집을 먼저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혼인 역시도 마찬가지로 집을 합친 날, 그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처분을 하는 집에 대해서는 이 양도세를,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등
이렇게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2016년 이후에 귀농을 목적으로 해서 이 취득한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기존의 주택을 처분을 해야지 이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실 점이 이 농어촌 주택의 그 범위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농어촌 주택은 농어촌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모두 농어촌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법 조문을 꼼꼼히 따져서 이게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유 기간이 중요하겠죠. 이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도 달라질 수가 있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유 기간을 정확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반적인 비과세 규정에 의해서 거주 요건은 지금 현재 폐지가 된 상태죠. 하지만 그 주택 임대 사업자의 그 거주용 주택에 대한 그 비과세는 2년간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세 번째, 보유 기간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원 전체가 해외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그 이주법에 근거를 해서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를 해야만 되는 학업이나 그리고 직업상의 근무상의 이유로 해서 세대원 전체가 해외로 나가야 된다면 그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 역시도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가 아니라 국내일지라도 이 직업상의 직장 등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특수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진학의 문제, 그리고 질병 등의 이유로 해서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주택에 1년간은 거주를 해야만 그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그 9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가 되죠. 하지만 그 양도세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활용을 하면은 최대 80%까지 이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2주택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특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특례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세금 절세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가치 높은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상가 매물과 다세대 주택 매물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매물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곡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인데요. 이번 매물은 5호선 발산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9년도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매물이고 총 12층 건물 중 3층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6층부터 12층까지는 업무시설, 즉 사무실로 구성이 된 복합 건물 중에서 그중 3층에 위치해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번 매물 대지 지분은 14.57제곱미터이고 전용 면적은 64.26제곱미터로 상가 한 개 호실의 구조로 이루어진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번 매물이 그 사거리 코너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시성이 우수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물지 주변으로 해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수요층이 매우 탄탄하게 갖춰진 것이죠.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 높은 차익 가능성까지도 실현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 이 마곡지구 하면은 그 업무 시설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업무 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변의 수요층들 매우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복합적인 성격의 그 탄탄한 수요층들 바탕으로 해서 임대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임대가의 상승은 당연히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세 번째는 이 주변으로 대형 집객시설들이 현재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형 집객시설들은 주변의 상권의 그 가치 자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에 따라서 이번 매물 역시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매물의 위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마곡지구의 동남쪽 끝이죠.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이 5호선 발산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매물지 바로 밑으로 보게 되면 이 첨단 바이오 연구단지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번 매물지 그 위에 층에 상주하고 있는 그 직장인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이 남쪽에 위치해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층까지도 이번 매물의 가치를 올리는 데 더욱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마곡지구에 많은 대기업들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LG 사이언스 파크가 이 매물지에서 북쪽으로 200m 거리에, 불과 200m 거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이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대기업 주변으로 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한 직장인 수요층들 이번 매물지 주변으로 매우 탄탄하게 갖춰지게 되는 것인데, 이 단순하게 업무단지에 위치해 있는 상가라면은 그 매출액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죠. 바로 주 5일 상권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매출액을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 매물지 주변을 살펴보시게 되면 직장인 수요층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민 수요층, 그리고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의 수요층까지도 매우 탄탄하게 갖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지 남쪽으로는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죠. 그에 따라서 지역 거주민 수요층 매우 탄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매물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이화의료원과 도보로 1분 거리에 불과할 정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대형 병원은 외부의 유입인구를 끊임없이 끌고 오는 역할을 하죠. 그에 따라서 이 병원 주변으로 해서 상권 역시 화려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주변에 상권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물지 이 서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마곡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남시에도 이 하남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그 미사 지역 상권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이곳 역시도 향후에 마곡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 주변의 상권의 가치 자체를 매우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옆으로는 이 강서구청과 강서세무서 등 관공서들이 이전이 예정되어 있죠. 이 관공서들은 끊임없이 유입인구를 끌고 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매물지 옆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받아서 이 지역 전체적인 상권의 가치는 향후에도 꾸준히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살펴보게 되면 서쪽으로는 이 김포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면적의 복합 쇼핑몰이죠. 이 롯데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롯데몰과의 상권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욱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공항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공항을 이용하려는 그 유입인구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 지역 상권의 수요층 더욱더 늘어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물 개발 호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이 마곡지구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기존의 신도시들을 살펴보게 되면 성공적으로 성장을 한 신도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신도시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죠. 그 신도시들의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그 지역의 업무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가 그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약 50여 개의 대기업들이 입주를 해오게 되죠. 그리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중소협력업체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동인구만 해도 약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동인구 끊임없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지역의 상권의 가치는 더욱더 크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강서의료관광특구로 이 지역이 지정이 되었죠. 그에 따라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 숫자 역시 더욱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상권의 가치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매물지 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방화대로가 현재는 군부대로 인해서 이 지역이 끊겨져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 2018년도 말에 이 군부대가 이전이 확정이 되면서 이 방화대로가 완전히 개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남쪽으로 해서 인천 지역까지도 연결이 되게 되죠. 이 성공적으로 신도시, 성장을 한 신도시를 살펴보게 되면 그 지역에 대규모의 업무단지가 갖춰져 있고 주변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공식은 이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 지역의 이 교통 접근성 또한 향후에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권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매물의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물 매매가는 6억 8,1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가는 월세 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80만 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출 금액은 약 4억 1천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 적절히 활용 시에 실투자금은 2억 2,100만 원 예상이 되는 상가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 마곡지구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아직은 임대가가 조금은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가 이 마곡지구에 아직은 대기업들이 입주를 해오지 않은 상태이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층이 아직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매물이 준공되는 2019년 2월 그쯤 시기가 되면은 올해부터 대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인프라 시설들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쯤 시기에 되면은 더욱더 높은 임대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임대가가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상가들 매매가가 같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아서 향후에 높은 차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곡지구의 상가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중심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이번 매물이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 이 방송에 나오는 특히 인기 지역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보통 대개 선분양인 경우가 많죠.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 후에도 내가 투자한 곳에 건물이 잘 지어질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매물이 2016년도 12월에 준공을 마쳤기 때문에 현장 방문 시에 실물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5층 건물 중 로얄층의 4층에 위치해 있고 대지부는 32.80제곱미터, 확장 면적은 63.30제곱미터로 방 3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3룸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기에도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룸 가격대가 많이 비싸죠. 하지만 조금은 저렴한 가격대로 들어와서 거주를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에게 또 매우 적합한 매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투자를 하시기에도 대지 지분이 매우 넓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가가 상승하는 이 강남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높은 투자 가치까지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물의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는 강남 중심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변으로 탄탄한 직장인 수요층들 위치해 있다는 점이고 이 강남 지역 주변으로 해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주택의 희소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강남 지역 하면은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곳이죠. 그에 따라서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이 투자 포인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의 위치 살펴보게 되면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지 북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업무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죠. 바로 이 테헤란로가 위치해 있는데 기존의 삼성타운을 비롯해서 포스코 P&S타워, 강남 파이낸스센터, 빌딩 등 이 테헤란로를 따라서 걷다 보면 목이 아플 정도로 많은 고층 빌딩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 업무시설들과 상업시설들이 점차 주변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강남대로가 위치해 있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점차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기존의 테헤란로뿐만 아니라 이 밑쪽으로 팁스 창업타운 등 이 지역의 벤처기업에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에 힘입어서 이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의 자료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중소기업의 숫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 매물지 주변으로 해서 중소기업 숫자가 당연히 더욱더 늘어나게 되면 업무 단지가 확장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직장인 수요층은 늘어나게 되지만 주택시설은 더욱더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주택의 희소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 따라서 향후에 높은 미래가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의 개발 호재 살펴보게 되면 강남 지역 개발 호재, 굵직한 개발 호재들 많은 곳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현재 이 광교에서 강남역까지 이어져 있는 이 신분당선이 향후에는 강남역을 지나서 용산까지 연결이 되죠. 그중에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이미 지난 8월 30일에 착공에 들어갔죠. 향후에 이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 강남역의 대형 상권이 주변 상권과의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유입인구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논의가 진행되어 가면서 점차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의 상권의 가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테헤란로를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개발 호재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기존 삼성타운의 1.5배의 규모로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향후 롯데칠성 부지 개발로 인해서 이 지역 유동인구는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주변의 집가 상승까지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헤란로 동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국제기류 복합주거의 개발 역시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미 이 국제기류 복합주거의 개발로 인해서 이 주변 일대에 집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옛 한전부지 땅에 지어지는 현대차그룹의 그 GBC가 이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서 향후 상주 인구가 한 2만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 주변의 집가 상승과 이 인구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매물의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물 매매가는 5억 1,500만 원이고 전세 시에는 4억 5천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투자 시에 실투자금은 6,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70만 원이 예상되고 있는 매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3룸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시기에도 매우 좋은 구성을 갖추고 있고 투자를 하시기에도 사실 강남에 투자하시면은 이 투룸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번 매물 3룸이기 때문에 대지지분 역시도 매우 넓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강남 지역의 꾸준한 집가 상승 영향을 받아서 향후 높은 미래 가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